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수료식 날 구급차에 실려간 아들을 보며 전직 국방부 차관 정윤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복수의 진실까지. 과연 정윤자는 아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북 구미의 한 재래시장, 오전 8시. 정윤자는 좌판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68살의 그녀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나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모습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꼼꼼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줌마, 시금치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한 단에 2,000원이에요. 정윤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국방부 차관이자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윤자는 낡은 2층 단독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 옆에 붙어있는 박동현 입영통지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동현이 이제 일주일 후면 수료식이네. 21살 아들 박동현은 그녀가 홀로 키운 하나뿐인 자식이었죠. 정윤자는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명령과 복종, 계급과 규율.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그저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군인의 자식은 군대로 보낸다는 신념으로 동현을 입대시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이제 아무도 몰라. 좋아, 다 잊자. 애만 잘 크면 됐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아들이 훈련소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말이죠. 수료식 전날 새벽, 정윤자는 시장에서 산 떡과 삶은 달걀 한 봉지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우리 동현이 좋아하는 거 다 챙겼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 얼마나 의젓해졌을까 기대가 컸거든요. 강원도 철원 훈련소 정문 앞. 정윤자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하며 달려올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훈련소 안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오후 2시 수료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훈련장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윤자는 불안한 마음에 훈련소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구급차가 정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정윤자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것 위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 박동현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저 사람 제 아들이에요. 정윤자는 교관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교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상병 박동현 훈련 중 호흡곤란 및 실신. 현재 의식 없음. 산소포화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윤자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얼 놓친 거지? 저 녀석 무슨 말도 안 하고. 아들이 보내온 편지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정윤자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국방부 차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이었죠. 병원 도착 직후 군의관은 정윤자를 복도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경조 증상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훈련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아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군의관의 말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윤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단순한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의식을 잃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윤자가 물었지만 동행한 지휘관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라고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 정윤자는 병실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군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국가기관 고위층들의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제 좀 움직여야겠네. 그녀는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중장님, 정윤자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3년 전 갑작스럽게 퇴역한 후 연락을 끊었던 정윤자가 갑자기 연락을 했으니까요. 다음날 오전 10시 훈련소 상공에 군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검은 군복 차림의 여성 한 명이었어요. 훈련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분 정윤자, 전직 국방부 차관 아닙니까? 장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윤자는 훈련소 본부 건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 아들 건드린 놈이 누군지 직접 파악하러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년 전에 그 위험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사단장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정윤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당장 설명해 보세요. 정윤자는 사단장실에서 동현의 훈련 일지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사단장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전직 국방부 차관의 위압감은 여전했거든요. 훈련 일지를 펼쳐본 정윤자는 경악했습니다. 동현의 기록에는 태도 불량, 규율 위반, 동료와의 마찰 등의 표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죠.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윤자는 동현과 함께 훈련받은 동료 훈련병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윤자의 끈질긴 추궁에 한 명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현은 입대 첫날부터 표적이었어요. 한 훈련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들이 엄마가 별이었다더라, 봐라, 금수저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혔거든요. 밤마다 따로 불러내서 얼차려주고 물통 들고 무릎 꿇게 하고, 또 다른 훈련병은 더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박동현한테만 더러운 일만 시켰어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기, 심지어 교관들 개인 심부름까지. 내 엄마가 우리보다 높았으니까 내가 대신 벌 받아라라고 했어요. 정윤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동현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마침내 정윤자는 참다 못해 사단장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단장이 변명을 늘어놓자 그녀는 주저없이 사단장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딴 게 군대야? 내가 만든 작전 지침 어디다 갖다 버렸나? 사단장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윤자의 눈에는 30년 군 생활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이 당한 일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정윤자는 군내 비리 제보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감찰관은 정윤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관님, 이렇게 오시다니. 지금은 그냥 박동현 어머니입니다. 당시 훈련장 CCTV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동현이 쓰러지기 전 일주일간의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기술적 오류로 백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감찰관의 설명에 정윤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기술적 오류? 누가 봐도 고의 삭제죠. 정윤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삭제된 영상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 2시 훈련장 한쪽에서 동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교관 3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동현은 양손에 물통을 들고 있었어요. 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교관의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동현이 물통을 든 채로 쓰러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관들은 당황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제서야 급히 동현을 부축했어요. 정윤자는 주먹을 꽉 쥐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윤자는 동현의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미발송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편지지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군인 아들이라서 더 약해질 수도 있나 봐. 근데 나 창피해서 말 못했어. 엄마는 늘 완벽했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약한 21살이었어. 미안해, 엄마. 실망시켜서 미안해. 편지를 읽은 정윤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그녀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강한 엄마가 되려고 했던 자신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정윤자는 군 수뇌부에 정식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의 교관들의 전출과 징계, 그리고 훈련소 내 집단 괴롭힘 실태 조사를 요구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째 되는 날, 동현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로 동현이 정윤자를 불렀습니다. 정윤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동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약해서 미안해요. 그 말에 정윤자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동현아, 잘못한 건 엄마야.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정윤자는 처음으로 동현 앞에서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자. 엄마도 이제 계급장 좀 떼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동현은 눈을 감은 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려고. 나 버틴 것 같아. 그 순간 정윤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은 강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동현아,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 강해지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행복하면 돼. 정윤자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동현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의사들도 다행이라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정윤자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괴롭혔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거든요. 정윤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가해 교관들의 명단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주동자인 박대위의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박중령, 설마 그 사람 아들인가? 그녀는 급히 박대위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박대위의 아버지는 정윤자가 15년 전 비리 혐의로 군에서 내친 박중령이었어요. 당시 박중령은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정윤자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복수였구나. 정윤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박중령의 아들이 군인이 되어 자신의 아들에게 안갚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내린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윤자는 박대위와 단둘이 만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박대위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윤자를 바라봤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관님.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난 복수한 겁니다. 박대위는 거침없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윤자가 우리 가문을 망쳤다.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요. 정윤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대위,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군납비리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박대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버지 일이고 전 그냥 복수했을 뿐입니다. 그 죄를 왜 내 아들이 짊어져야 하지? 박대위, 복수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정윤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아들을 괴롭힌 박대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정윤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박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직 국방부 차관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8장 엄마는 다시 엄마로 돌아왔다. 몇 달 후 구미 재래시장. 정윤자는 다시 좌판에 앉아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진심 어린 웃음을 보였거든요. 아줌마, 요즘 더 친근해지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박대위는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단 괴롭힘과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정윤자는 법정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아이를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박대위의 어머니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을 군에서 내쫓은 게 이런 결과를 낳았네요. 미안합니다. 동현은 제대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많이 밝아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동현은 정윤자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엄마를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준 단 한 사람. 엄마는 나의 방패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엄마의 방패가 되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편지를 읽은 정윤자는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동현이가 이렇게 의젓해졌네. 그녀는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정윤자는 시장 한켠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군대도 정권도 다 지나간다. 그래도 남는 건 가족이구나. 30년 군 생활 동안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이제야 찾은 기분이었어요. 동현이 시장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응, 집에 가자. 정윤자는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미소 지었어요. 계급장도 권력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된 지금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진정한 승리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품에서 찾는 거였습니다.